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일어난 쉽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지방 출신으로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졸업하였기에 서울에서 혼자 살던 여자예요. 어느덧 서울에 연고도 없이 상경을 하게 살게 된 지가 2년이 되어 가네요. 처음에는 서울살이가 무서워서 진짜 대학을 서울 쪽에 진학하는 게 맞나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지방 국립대도 합격했었고 서울 소재 명문대랑 같이 합격을 했던 터라 집에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그냥 지방 국립대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할 정도셨거든요. 타 지역에서 여자 혼자 지내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걱정하셨었죠. 그나마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며 우리 딸이 이성적에 왜 지방에 남아있냐고 남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무조건 서울로 가라며 그 비싼 등록금이랑 자취방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반대하던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친정의 돈을 빌리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아버지도 끝내 두 손 두 발 드시더니 어머니가 빌렸던 그 돈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그렇다고 막 지역 맛집으로 유명한 그런 것까진 아니지만 동네에 단골 손님이 은근히 많아서 기복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며 사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덕분에 무사히 저는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서울에서 하게 되었어요. 제 남자친구이자 예비신랑은 대학 친구가 소개시켜줬었는데 저보다 5살이 많은 연상인 남자였습니다. 큰 키에 준수한 외모, 집안도 나쁘지 않았던 그 남자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던 남자였었죠. 저도 회사를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예비 신랑도 그와 비슷하기에 저희는 빠르게 연인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제가 27살이 넘어가자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슬슬 결혼해야 되지 않냐며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결혼이라는 게 사람을 만나자마자 바로 떡하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1년에서 2년은 연애를 하면서 서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가야 하는 거다 보니 저 역시 나름 신중하게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라는 게 단순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동반자인 결혼할 사람을 찾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찾아질 리가 있나 싶었는데 친구가 이런 남자를 소개해 줄지는 몰랐었죠. 그만큼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며 밥도 사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비 신랑이랑 그 대학 친구는 그렇게 친한 사이였더군요. 축구 동호회에 예비 신랑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삼삼오오 친해지다 보니 연령대가 비슷한 예비 신랑이랑 제 대학 친구랑 친해지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되려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싶었죠. 그렇게 예비 신랑과 저는 빠르게 친해져 갔어요. 저희는 취미도 비슷했고 운동도 좋아했었기에 같이 등산도 다니면서 배낭여행도 가고 그랬거든요. 친구들도 주변에서 저런 남자 어디서 만나냐며 소개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정말 저도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다 보니 예비 신랑이 자꾸만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서로 좋아하는 사이여도 그렇지 결혼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도 오히려 예비 신랑은 어차피 결혼할 건데 내가 자는 게 뭐가 어때서 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저는 혼전 임신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해도 우리는 서로 결혼할 거니까 임신해도 괜찮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제 나름대로 혹시 모를 임신을 막기 위해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으면서도 예비 신랑은 그 와중에도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차피 임신해도 우리 결혼할 거고 안 해도 결혼할 건데 우리 사이에 사랑의 결정체를 미리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라는 식으로 오히려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지 애가 생겨서 속도 위반으로 쫓기듯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에 더 큰 타격이 가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하는 게 싫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해도 예비 신랑은 알겠다 하겠다 하면서 조심하다가도 며칠 안 가서 조심성 없는 행동들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매번 결혼하자고 노래를 불러대서 결국 저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계속 예비 신랑과 집 가는 문제로 싸우는 것도 지치고 끝내 저도
결혼하자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면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은 제가 너무 참하고 이쁘다며 좋은 말만 해주셨고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신랑이 듬직하고 잘생겼다며 칭찬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양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도 별탈 없이 했고 그때부터 결혼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여행과 예물도 준비하고 정말 결혼식 하는 거 주변에서 볼 때마다 가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왜 이렇게 하는 게 많고 힘든 건지 진짜 이제 내가 정말 결혼을 하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예비 신랑이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아주 대놓고 살다시피 했고 시부모님도 이제는 같이 사는 걸 별말 안 하는 눈치였어요.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 그래, 이 남자랑 이제 결혼하는 건 맞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같이 대놓고 사는 것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양가 허락하에 동거가 된 거니까 거의 신혼부부처럼 살았었네요. 시부모님도 아주 저를 불러서 먹을 것도 주시고 진짜 며느리가 된 것처럼 이것저것 챙겨주시기도 하며 선물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점점 결혼식이 다가와 어느덧 결혼식 하루 전날이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들은 다음날 지방에서 올라오기 위해 버스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결혼식장인 시댁과 가까워서 남편과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까지 출발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자 아무리 저희가 둘이 같이 사는 건 알아도 시부모 앞에서 결혼 전인데 같이 자는 건 좀 그러니까 방을 따로따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손님 방에서 자라고 하며 그 방에서 들어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진짜 다음날 결혼식 때문인지 떨려서 잠이 하나도 오지 않아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우연하게도 방 안에 있는 책장에 꼽혀있는 앨범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이 어릴 적 사진인 건가? 아니면 예비 시부모님이 젊을 적 모습이 담긴 사진인가 싶어서 단순 호기심에 열었는데 저는 앨범들 속의 사진들을 둘러보다가 그중 한 장의 사진을 보고는 큰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서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게 된 사진 한 장에는 딱 봐도 앳돼 보이는 예비 신랑이 웬 여자와 아이를 안고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 뒷면에는 사랑하는 우리 딸 지연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같이 사진 찍은 여자도 아무리 많이 봐줘야 20살? 고등학생처럼 앳되고 어려 보였고요. 저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 맞은 듯이 갑자기 그때부터 미친 듯이 앨범들을 뒤지기 시작하니 아무리 봐도 예비 신랑은 결혼한 여자와 아이가 있는 게 확실한 걸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예비 신랑에게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마침 시간을 보니 5시간 뒤에 저는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제가 머무르는 곳이 예비 시댁이다 보니 당황스럽더군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몰래 빠져나와 도망을 쳤습니다. 제가 나가는 문소리를 들었는지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을 자신도 없었고 집으로 가면 쫓아올까 봐 겁이 나서 무작정 택시를 타고 바로 친정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 집에서는 아주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었죠. 지방에서 고속버스 대절까지 해서 사람들과 새벽같이 나와서 타고 가기로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 알아서 정말 다행이라며 일단 부모님이 여기 수습하는 대로 바로 올라가겠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날 새벽부터 사람들이 고속버스 타러 모이는 곳에 오지 말라며 문자도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못 보시고 찾아온 사람들께 일일이 사과를 하며 버스 대절비까지 싹 다 날리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날 결혼식 비용이고 뭐고 전부 다 날렸어요.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도 숙소도 모든 일정 자체가 그냥 다 박살이 났죠. 예비 신랑에게는 내가 본 사진들을 휴대폰을 전송하며 이걸 보고 내가 너랑 결혼하길 바랬다면 너랑 니네 가족들은 모두 악랄한 사기꾼이야. 진짜 소름이 돋는다. 했더니 자기 사정을 설명할 수 있다며 일단 결혼식부터 하자고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예비 시모도 연락이 와서는 이런 걸 어떡하냐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망신당하게 생겼다며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고 이야기하자는데 진짜 미친 것 같아서 그날 하루 엄마를 만나자마자 휴대폰 꺼버리자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와선 당신들 때문에 결혼식 망쳤으니 이 모든 망신과 손해난 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와,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한지. 끝내 저희 어머니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당신들만 손해보고 망신당한 줄 아냐고 두고 보라고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고 했었죠. 결국 그날 그렇게 저는 파혼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황당한 건 예비 신랑놈은 돈이 아깝다며 자기 혼자 신혼여행지로 갔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그놈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냥 가게 문 닫고 있을 순 없어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그놈이 돌아오는 날 다시 올라오셔서 그놈이랑 그놈 부모랑 단판을 지으러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저는 이 사진이 도대체 뭐냐고 해명하라고 하자 예비 신랑 측 부모들은 약간 주춤하더니 말하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죠. 사실 자기 아들이 철없던 어릴 때 사고를 치게 된 거라고. 아들이 학창시절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임신을 해서 그 여자아이가 말없이 몰래 낳은 거라고. 그 뒤 어쩔 수 없이 세 명이서 잠시나마 자기들 집에서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건 안 맞아서 여자랑 아이는 나간 거고 그 뒤로는 자기들이 양육비만 주고 있다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모르는 게 약이라고. 진짜 모른 상태로 그냥 결혼했으면 우리 아들과 참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니냐는 말에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나중에 그럼 그 아이가 찾아오면 어쩌려고 그러시냐고 지금 장난하냐니까 옆에 있던 예비 신랑놈이 나서더니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고등학교 때 애 한 명 출산해놓고 말 안 하고 있다가 너랑 결혼하려 했으면 어쩔 거예요? 하니까 자기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며 말하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더군요. 이해하긴 뭘 이해해. 너 같은 건 인간 쓰레기야. 라고 소리치고 난리치자 예비 신랑은 아, 됐고 그럼 파혼한 마당에 손해배상이나 해. 라고 하더군요. 마침 제 옆에 계시던 저희 아버지가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은 더 이상 말 섞는 것 자체가 체면 떨어진다. 라며 저를 데리고 나왔고 그 뒤로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자 당연히 모든 잘못은 예비 신랑에게 있는 것으로 나왔고 그리하여 역으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예비 신랑 쪽에서 줘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비 신랑 쪽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와서 말하는 게 자기들이 이번에 결혼식 준비한다고 많은 돈을 날렸다며 신혼집까지도 빚내서 들어갔는데 집도 붕 뜨고 어마어마한 돈들이 깨졌다고 위약금까지 어떻게 주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고 사기치다 걸리면 인생 한 방에 가는 거 왜 모르냐고 저는 그냥 법대로만 할 거라고 말하고는 끊어버렸네요. 지금은 그 일도 마무리가 다 되었고 새롭게 만나는 남자도 있지만 이게 트라우마인지 그때부터 의심병이 생겨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남자도 혹시 말 못할 과거가 있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반대로 제 파혼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주변에서는 계속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전 남친이랑 똑같은 인간이 되기 싫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남자친구한테도 혹시나 그런 일이 없는지 물어보려고 해요. 정말 세상이 무섭고 어쩜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의심병만 늘어가네요. 저랑 남자친구랑 나이 차이가 꽤 나고 1년 넘게 사귀고 있습니다. 초반에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을 잘 아니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도 너무 긴가민가한데 의심하는 제가 나쁜 것 같고 도저히 저도 확신이 서질 않아 일단 몇 가지 적어볼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째, 남자친구 집을 모릅니다. 매번 남자친구가 저의 집으로 데려다줘서 집이나 주거 자체를 몰라요.
항상 만나면 밖에서 만나고 출발하고 차로 이동하고 그리고 또 데려다주고 한 번도 이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 어느 역 근처에 자기 이름으로 집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보통 혼자 살거나 하면 여자친구 집에 초대하거나 음식 같이 먹고 싶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자동차를 유심히 봤는데 동호수 표지판 그런 것도 없어요. 저번 대화 중에 재개발 중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재개발 중인 아파트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찾기도 힘들고 딱 그 아파트라는 말을 안 하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늦게 일어나서 제가 남친 집 근처로 찾아간 적이 있어요. 말이 좋아 빨리 만나고 싶어서지 집을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어서 찾아간 거였어요. 집 근처에 무슨 역이 있는지 아니까 일어나자마자 준비하고 갔거든요. 그 역까지 갔는데 근처 백화점에 있으라고 해서 이따가 만났습니다. 엄마랑 같이 산다고 그러던데 그래서일까요? 대화할 때 은연중에 나오는 말 들어보면 엄마랑 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이유로는 의심을 안 하고 넘어서고 있는 중이에요. 둘째, 전화를 잘 안 해요. 썸 탈 때는 전화 진짜 자주 했어요. 평일에도 주말에도 새벽에도 통화하고 밤늦게도 통화하고 한 번 통화하면 1시간은 기본이고요. 근데 썸 탈 때 몇 번 전화해보니까 외부 소음이 있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니까 나와서 통화하나 싶어 전화할 때 지금 바뀌냐고 물어보니 집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생한 차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던 게 걸리네요. 사귀고 나면 전화가 잘 안 됐습니다. 엄마랑 같이 산다고 했는데 썸 탈 때는 잘 되던 통화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영상통화는 제가 싫어서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볼 걸 그랬나 싶어요. 잠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잠에 시달려서 그런지 머리 대면 자고 금방 기절하듯이 잡니다. 썸 탈 때 어떻게 밤늦게까지 전화하고 기다렸지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집에 가면 연락이 잘 안 돼요. 엄마랑 같이 산다던데 그래서일까요? 사귀던 중간에 남자친구가 회사 일로 오피스텔 얻어서 혼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땐 통화 잘 됐습니다. 물론 오피스텔 들어가면 자느라 똑같이 연락 두절. 그때 매일 야근하던 시기라 매일 뻗었거든요. 아, 연애 초부터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가족들과 있으면 정말 연락이 안 됩니다. 시골 내려가거나 근처에 사는 누나 가족을 만나거나 하면 정말 연락이 안 돼요. 하루에 카톡 3-4통 정도 합니다. 데이트할 때 핸드폰 정말 안 꺼내고요. 핸드폰 안 하고 데이트에 완전 집중해요. 원래 핸드폰을 잘 안 보는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이 너무 안 울려요. 알람 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봐봤자 라인 친추됐다는 알림뿐. 카톡 알림 꺼놨나 싶을 정도예요. 하나 걸리는 거는 연애 초에 핸드폰 한번 열어봤다가 소개팅 어플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어봤는데 데이터 차단되어 있고 본인이 깔았었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아이폰이라 핸드폰 바탕에 바로 있었는데 진짜 몰랐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데이터 차단이 뭔가요? 너무 안 들어가면 그러는 건가요? 그 어플로 헤어질 뻔한 날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자기 진짜 몰랐다고 어플 설치 내역이랑 결제 내역이랑 있는지 봤는데 없고 채팅도 거의 안 했고 만난 적도 없다고 헤어지자고 하면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기회 한번 달라고 했었어요. 그 모습에 넘어갔는데 이게 아직도 제 발목을 잡아요. 가끔 핸드폰 열어서 사진 찍어 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 미친 사람 같아서 못하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비밀번호도 모르고 몇 번 자리 비웠을 때 핸드폰 볼까 하다가 미친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넷째, 가족 얘기를 잘해요. 생각보다 가족 얘기를 잘합니다. 가족 관계는 다 알고 사정 같은 것도 이제 잘 알고요. 가족 여행도 1년에 한 번은 가요. 얼마 전에 너무 궁금해서 남자친구에게 누가 봐도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외모 안 딸리는데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었는데 가치관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본인은 아이를 싫어하고 형 누나들의 결혼 생활을 보고 너무 현실적인 걸 일찍 알아서 결혼할 생각이 없대요. 굳이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하나 싶은 입장이에요. 실제로도 아이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 싫어하고 평소 행동이랑 가치관이 너무 같아서 결혼 생활 없다는 말에 완전 수긍했습니다.
5째, 데이트는 잘합니다. 일이 한가할 때에는 평일에도 만나요. 평일 점심시간 때 차 끌고 와서 제 지역으로 오더라고요. 항상 데려다주고 데리러 와서 일하다 집에 가서 차 끌고 집 근처로 오는 거 보면 미혼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주말에도 데이트 잘합니다. 평균 주말에 데이트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중에 골라서 만나요. 물론 만나는 시간도 정상적이에요. 지역도 매번 다르게 노는데 잘 갑니다. 낮에 만나서 밤까지 있어요. 제가 외박이 안 돼서 외박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6째, 카드도 잘 씁니다. 이것 때문에 의심한다고 하는데 모든 데이트 비용을 남자친구가 계산하거든요. 본인이 카드로 만날 때마다 모든 걸 다 계산해요. 카드 명세서 날라올 텐데 유부남이라면 이렇게까지 못 쓸 거잖아요. 정말 이곳저곳 많이 다니고 많이 가줍니다. 정말 비싼 물건도 자기 돈으로 잘 사줍니다. 카드 쓰는 거 보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차를 바꿨어요. 새 차라서 그런지 지극정성이더라고요. 새벽에 세차하러 가고 차 내부에 종종 보는데 뒷좌석 깔끔하고 의자 시트, 트렁크도 깔끔해요. 항상 제가 앉아있는데도 조수석 위치 그대로고 제가 의자 위치 다르면 예민한 거 알아서 의자 위치 바뀐 거 미리 말해줘요. 뚱뚱한 남자애가 앉아서 의자가 뒤로 밀려 있어 라든지 엄마 모시고 시골 내려가서 시트 위치가 바뀌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차 용품은 제가 챙깁니다. 방향제 몇 가지를 차 구석에 숨겨두었는데 그대로입니다. 포장지까지 안 떼고 매번 제 위치입니다. 혹시나 부인이 있다면 방향제 보고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 센스로는 못 사는 방향제이거든요. 그래서 차 내부 볼 때마다 방향제 위치나 시트 보고 유부남은 아닌가 싶어요. 8째, 저한테 정말 잘해줍니다. 이래서 헷갈려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본인이 그동안 연애는 했어도 제대로 돌아다니고 사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자기는 저랑 처음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웨이팅 같은 거 같이 잘해주고 사진 찍는 거 싫다는 사람이 사진 잘 찍고 매일 걱정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서 항상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저한테 빠진 사람 같아요.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만 다정하고 그동안 사귀면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끔씩 연락이 안 되고 핸드폰이 안 울리고 집에 안 데려가고 그런 걸 보면 쌓입니다. 유부남이라고 하기에는 행동들이 누가 봐도 미혼이에요. 핸드폰에 소개팅 어플 본 뒤로 제가 뒤에서 몰래 의심해요. 가끔은 너무 저한테 과분하게 착한 사람이라 뒤에서 이러고 의심하는 제가 미친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서 어플 발견한 이후로 이렇게 됐어요. 유부남은 아닐지라도 그냥 어플 본 뒤로 혹시나 딴짓할까봐 더 이러는 것 같아요.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붙이기가 너무 힘드네요. 전 남자친구가 양다리였어서 그런가 더 심한 것 같아요. 한 번 남자친구 집을 미행해보고 싶어도 경기에서 서울까지 거리라 차 없는 제가 미행하기 힘들어요. 핸드폰도 어플 본 뒤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핸드폰 열어서 샅샅이 뒤지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봐도 남자친구한테 핸드폰 보여주고 싶고 집착녀처럼 보일까봐 보여달라는 소리 못했어요. 대놓고 물어봐도 되나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진짜 유부남 혹은 딴짓하는 사람 같아 보이나요? 한번 이런 생각이 들면 끝도 없네요. 친구한테 말하지 못하겠고 남자친구한테 대놓고 물어보자니 집착처럼 보이고 저 혼자 뒤에서 이런 고민하는 게 미친 것 같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후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읽어보았고 대부분이 유부남이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딱 먼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유부남 맞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저도 너무 놀랐고요. 사실 어느 정도 심증으로 글을 쓰긴 했는데 그 심증들이 사실이라고 증명해 주는 거였네요.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자친구 핸드폰 혹시 데이터 끄게 해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알림이 안 울린다.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도 데이터 꺼놓았고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빨리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데이터를 꺼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를 만날 때 아무것도 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데이터 켜기를 누르는 순간 알림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올 때 아들이 먹게 아이스크림 사오라는 메시지가 연속으로 뜨는 거 보면 누가 봐도 남자친구의 와이프였습니다. 정말 너무 손이 떨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고민했습니다. 그 배신감과 함께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진짜라고는 차마 믿기 싫었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남자친구가 돌아와서는 너무 놀라더군요. 저도 그 순간 눈이 돌아서 카페에서 큰 소리로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때까지 날 속이고 가지고 놀았냐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앉아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그 사람 말로는 사실 결혼한 거 맞고 어린 아들도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아들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방도 각방 쓰고 사실 별거나 다름없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저를 첫눈에 보자마자 너무 반해서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와이프에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비는데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전화하라고요. 결국 제가 미친 척하니 전화를 걸더라고요. 익숙한 듯한 목소리로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응, 전화했네. 오늘 몇 시에 와 여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걸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놀란 듯 보였고 제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핸드폰을 보고 알았다고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 모든 상황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한참을 말이 없더니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물컵에 있던 물을 얼굴에 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는데 아까 아내라는 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남편과는 모두 얘기했고 그쪽도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남편과는 이혼을 진행한다고 말해주시네요. 혹시라도 연락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도와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허비하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의심이 가면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의 도움과 조언을 들으세요. 좋다고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판단 못하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놈 만나서 고생한 저를 위해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상간녀가 될 위기에서 구해주셨네요.